16살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1년 넘게 스웨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지요. 온실가스 배출하는 비행기 대신에 태양광 요트를 타고 보름 동안 대서양을 건넌 이 소녀는 최근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아니라 학교에 있어야 된다. 당신들이 내 꿈을 앗아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어른들을 꾸짖었는데 환경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청소년은 그레타 툰베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청소년들도 얼마 전에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벌였지. 아침에 이 모습 보면서 속으로 뜨끔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아들도 저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데 어른이 돼가 지구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청소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어른이 돼서 되겠습니까? 기후위기,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올해 유난히 잦은 가을 태풍도 다 기후위기에 징조락하는데 우리는 똑띠 뜨고 관심 가져보입시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부산 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밖에 비 많이 오죠 지금? 많이는 안 오는데 차가 많이 다행이네요. 밀리네요. 예. 아유, 아침에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상학자들이 가을 태풍이 이렇게 많아진 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는 유난히 가을에 태풍이 많은데요. 뭐 대만이나 오키나와 쪽에서 열대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네. 태풍으로 많은 비바람을 저희들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해수면 상승으로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요. 특히 태풍이 힘을 잃지 않으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또 더 세력을 더 형성하면서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는 그러한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 그런데 말이죠. 예, 예. 주위에서 우리나라 날씨가 동남아시아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아열태. 예. 아니 실제로 이상 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상적인 기후들이 요즘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농작물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 뭐 대구나 밀양 등에서 사과를 많이 재배를 했는데 예. 이제는 그런 이제 농작물 재배선이 북쪽으로 많이 그렇죠. 점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죠. 네. 그래서 강원도 포천으로 간다든지 녹차도 고성으로 가고 포도도 영월 뭐 이런 식으로 6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지금은 북방 쪽으로 많이 한계선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때도 온도 저감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런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예, 예. 시설을 해야 재배가 가능할 정도라고 하네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름에도 우리가 보면 아이고 이래 더웠나 겨울 때도 그렇고 지금 그럼요. 태풍도 그렇고 예. 너무 이상 기후가 많은데 이 원인은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 같은 그런 온실가스죠. 뭐 10여 년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이런 부분에 일치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를 극복에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온도 상승이라든지 극한적인 고온, 일부 지역은 이제 홍수, 가뭄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한 0.87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해수면을 비롯해서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30년 한 2050년 정도에는 한 1.5도 정도로까지 초과되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 섞인 관측이 많이 나오고 예. 있는 것이죠. 지금보다 평균 온도가 1.5도나 더 높아진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면은 그 피해가 결국 우리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이틀 전 오늘도 그렇고요. 가을인데 가을 같지 않게 이런 더위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네. 여름 장마가 아니라 가을 장마처럼 저희가 예. 이상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해양 산성화, 물 부족, 식량 감소 그리고 생물 다양성 파괴 등도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시리아 난민 문제도 사실은 이런 예. 러시아의 가뭄으로 인해서 밀 네. 농작물이 감소를 하면서 가격이 폭등되니까 생겨난 그러한 내란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아이고, 예. 뭐 녹아내리는 빙하로 인해서 북극곰이 헤매고 있는 그런 네. 영상이 그렇죠. 많이 정말 봤습니다. 가슴 네. 아프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폭염이 올해 심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미세먼지 때문에도 매우 고통스러운데 이런 이상 기후와 피해들이 매우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빙하가 녹아내리고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너무 걱정하는 거다. 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그런데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현실로 예.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좀 어떻습니까?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좀 세계적으로 좀 일고 있는 편입니까?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툰베리의 정말 예. 어른들을 경각심을 그렇습니다. 일깨우는 그러한 1인 시위가 2018년 여름부터 거의 매주 금요일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이제 시위를 시작한 것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 이상, 약 200만 명이 동참할 정도로 134개국의 그런 학생이 시위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 여파로 이제 세계 한 20여 개국의 이제 900여 개의 지자체도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세계적으로는 이제 생물 다양성 손실을 우려하시는 그러한 단체들은 멸종 저항 운동을 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운동들은 사실 90년에 리우 정상회의라고 하는 그러한 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18년까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를 24차례 가지기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실가스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좀 대표적으로 97년에 이제 교토 의정서라고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이제 감축 의무를 이런 부여하는 그러한 협약서를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이후에 이제 2016년도에는 다시 이제 파리 협정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만 감축해 가지고는 그렇죠. 해결이 어려우니까 네. 모든 당사국들이 감축 의무국이 되고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물론입니다. 2030년까지는 40%, 37%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는 이제 감축도 해야 되고 기후 변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예. 적응도 해 나가고 그럼요. 투명하게 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행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올해 지금 12월에 당사국 총회가 COP25가 열리게 되고 네네. 내년에는 영국에서 또 열리게 됩니다. 예. 그 때문에 지난 9월 23일에는 뉴욕에서 이제 그렇죠. 기후 정상회담이 예. 열리는 것을 네.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파업을 비롯한 그러한 기후 비상 행동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의 기온 상승 1.5도, 이제 2도의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10년 안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예, 그게 이제 탄소 예산, 탄소 시계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이 OECD 국가 중에 세계 5위인데요. 네. 약 7억 톤 정도를 이제 아. 배출을 하고 있고 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호 1위지 않습니까? 예, 예. 70억 ton 정도를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420억 톤이 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을 이제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약 40%를 축소를 해야 그리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이 제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온실가스를 여러 가지 이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배출하고 또 감소시키는 이런 행위가 예. 제로가 되어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1.5도를 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1.5도 상승으로도 심각한 위험이 발생을 하고 예. 2도는 이제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증폭적인 대먹임이라고 예. 과학자들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연간 20억 톤 예. 그리고 이걸 우리 이산화탄소 한계 배출량을 4,200억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200억 톤 이하로 해야 1.5도로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66%고 5,800억 톤까지 도달하게 되면 1.5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확률 50%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좀 기상학자들 그리고 기후학자들이 이렇게 예. 계산을 하고 한 것이라 확률적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예.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5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약 10년 내지는 12년 정도 네. 안에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말 줄여 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수밖에 예. 없다. 그런 이제 시간을 저희가 우리 부여받은 것이죠. 우리 정부 얘기 한번 해보죠. 예, 네. 우리 정부도 에너지 전환 정책 내세우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여러 네. 가지 좀 미흡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배출 증가량이 세계 1위입니다. 50 네. 국가 중에서 135%씩 상당히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물론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공정을 도입을 하고 네. 탄소 시장을 육성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국가 기후환경 회의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참여나 홍보 교육을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부산에서도 뭐 2050 로드맵이라든가 네. 재생에너지를 2030년에 20% 이상을 좀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폭염폭설, 폭우 한파에 대비하기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해 보입니다. 예. 네. 전 세계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 자체를 화석연료를 안 쓰기 그렇죠. 위해서 그리고 화석연료를 안 쓰고 그리고 석탄 화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신규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인 국가의 대책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정부의 그런 또 노력들은 당연히 더 있어야 될 거고, 근데 또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한 1분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그죠. 아니, 제가 오늘 이제 예. 차를 기다리면서 괜찮습니다. 느끼는데 너무 많은 차량이 나홀로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거 자체도 문제군요. 네네. 아니 저희가 특히 클린 디젤 이러면서 SUV 예. 차량은 대형화되고 효율성은 크게 높지 않은 그런 예. 내연기관 차량 자체를 지금은 이제 안 쓰는 추세로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도 이제 대중교통 뭐 택시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한계가 많더라고요. 예. 일단 아껴 쓰고 전기를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지금 생활 속에서 탄소 포인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 보육시설까지 예. 이런 이제 확대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공평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탄소 생활 문화가 확산돼야 되겠습니다. 예. 시민들의 이제 좀 알겠습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이었습니다.